2025년도에 특히 IT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025년도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이 코어 테크 기술인 LLM은 LMM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미 벌써 2024년도부터 시작은 됐거든요. 제 생각에 가장 그걸 전 세계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은 메타예요. 메타의 SAM이라고 불리는 세그먼트 애니싱 모델이 대표적인 LLM이거든요. 자, 우선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LLM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을 생성하고 동영상을 만드는 게 LLM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만 맞습니다. 아웃풋을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거꾸로 인풋도, 즉 그런 영상과 사진도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LLM에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아웃풋이나 인풋 모두 다 AI 엔진이 이해해서 출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력과 출력이 다 멀티모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점을 이해를 해야 되고, 왜 그러면 메타가 가장 LLM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느냐? 그 이유는 메타가 메타버스의 진심이거든요. 메타버스는 안경을 끼고 보는 세상이잖아요. 때로는 증강현실이고 때로는 버추얼 리얼리티거든요. 메타는 메타버스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메타버스 공간을 떠도는 수많은 캐릭터들, 즉 아바타들, 사람이 주변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무엇인가 편리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코어 테크가 LLM이거든요. 사실 LLM에 대해서 이렇게 큰 화두가 되기 시작한 건 앞서 설명드렸던 메타의 SAM인데, 메타의 SAM은 실제 어떤 서비스로 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깜짝 놀란 거 GPT-4.5였죠. GPT-4.5의 5가 옴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옴니는 기존에 있었던 LLM과는 달리 이제는 GPT가, LLM이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기존에는 세상을 글로만 배웠거든요. 이제는 화면으로, 소리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또 그에 맞게끔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아이폰에 탑재된 GPT-4.5거든요. 근데 카메라를 호출했죠. 카메라는 현실계 속에 있는 사물들을 인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강아지 사진을 업로드해서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입력되는 영상 속에 있는 사물들을 이해하고 인식해서 그거에 맞게끔 답을 해주죠. 카메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컴퓨터, 즉 맥에 GPT-4.5를 설치를 하게 되면 화면에 보여지는 맥도 우리가 작업을 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혹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화면도 실시간으로 캡처링 되어 가지고 GPT-4에 입력되거든요. 그러면 카메라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작업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태블릿에 있는 그 화면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을 인식하고 이해를 해서 그거에 맞게끔 액션까지 취하면 LAM, 라지 액션 모델. 그 전까지는 화면을 보고 인식을 해서 내게 소리로 알려주는 거죠. 여기 두 번째 문단이 잘못된 것 같아. 이건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LLM입니다. 그러니 2025년도에 이 기술이 우리 스마트폰과 혹은 IP 카메라와 CCTV와 자동차에 있는 카메라와 연동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LLM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컴퓨팅 사무직 직장인에 있는 장소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제조 공정이나 혹은 뭐 임업이나 농업이나 뭐 산림이나 이런 1차 산업 쪽에서 늘 CCTV든 드론이든 이런 카메라가 작업 환경을 지켜보면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 안전 예방 혹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체크를 해서 그거에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들, 이런 것들을 제시도 할 수 있고, 뒷단에서 LAM과 연동되게 되면 그걸 포착을 한 다음에 작동을 미리 시켜가지고 제어 관리를 할 수 있죠. 오프라인 장소에서도 키오스크가 됐건 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키오스크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대방의 컨텍스트를 읽을 수 있죠. 나이, 연령, 그리고 필요로 하는 바, 그리고 표정을 통해서도 작동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미리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 때문에 이 LLM 기술은 꼭 산업용 뭐 공장이나 뭐 이런 곳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있는 다양한 오프라인 장소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키오스크를 개발하거나 혹은 오프라인 유통 매장에서 그런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용도에 있어서 이 기술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어떤 편의를 도모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컴퓨터와 노트북과 우리 스마트폰에 화면을 보고서 작업하고 있는 그게 LLM에 들어가게 되면 그 LLM은 내가 작업하고 있는 화면을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티칭도 하고 코칭도 해주겠죠. 그럼 우리의 컴퓨팅 작업과
스마트폰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는 더욱더 쉬워지겠죠. LLM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보다는 내재적인 가치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LLM은요,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답변을 내질 않아요. 챗GPT가 아무리 좋다 한들 여러분이 챗GPT에 가서 무엇인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요. 리튼 서비스가 아무리 좋다 한들 들어가서 이런 문서를 생성해줘 라고 하는 프롬프트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해요. 근데 LLM은 멀티모달이거든요. 그 얘기는 늘 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컴퓨팅 작업이나 우리 회사에서는 업무를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혹은 공장에서는 수많은 CCTV가 있잖아요. 자동차에서는 항상 늘 운전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때 늘 지켜보고 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나처럼. 그래서 늘 코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LLM은 입력해야지만이 답이 나오는데 LMM은 보고 듣는 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켜놓기만 하면 이네이블만 되면 늘 내 옆에서 보좌를 해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LLM을 윈도우와 오피스에 접목하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코파일럿이라고 뒀죠. 부조종사. 왜? 늘 옆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LLM을 염두에 둔 겁니다. 윈도우에 LLM이 실행되면 늘 옆에서 내가 하는 작업을 지켜보면서 코칭을 할 수 있거든요. MS 윈도우의 리콜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능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그 리콜은 늘 보는 겁니다. 뭐를? 내가 하는 컴퓨팅 작업을. 그래서 내게 1개월 전에, 20일 전에 어떤 사이트에 방문해서 어떤 문서를 만들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 내가 메일을 쓸 때 어떤 회의록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질문하면 그걸 다 뒤져가지고 나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거든요. 이거는 늘 지켜보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LMM의 등장은 기존 LLM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고 들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프롬프트를 넣지 않아도 늘 내게 다양한 정보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부조정상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LLM은 그저 이미지나 생성하고 영상만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인식함으로써 우리에게 기존의 기계를 사용하던 방식에 일대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언어로만 배웠던 AI가 이제는 우리가 보고 듣는 거를 같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한 단계 도약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앞서 설명드렸던 메타의 샘입니다. 근데 그 샘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샘2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샘보다 훨씬 더 성능은 고도화됐고 비용은 더욱더 싸지고 있습니다. 인식할 수 있는 영상과 이미지도 훨씬 더 다변화됐고 더 중요한 건 실시간도 이제 지원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앞서 설명드렸던 GPT-4처럼 세상의 변화를 상세하게 분할을 해서 제대로 인식할 수 있죠. 예전에는 이게 경치구나 이렇게만 인식했다면 이제는 주변에 있는 건 물이고 반사되어 있는 나무고 주변은 이건 나무고 이쪽에는 건물이 있고 이렇게 세분화돼서 인식하는 겁니다. 예전에 AI는 이건 고양이구나 이건 강아지구나 여기까지만 인식했다면 샘은 이건 고양이의 귀구나, 이건 고양이의 눈이구나, 이건 고양이의 발바닥이구나 이렇게 분할해서 인식하는 거죠. 분할해서 정교하게 인식하다 보니까 인식할 수 있는 정교함이 더욱더 고도화되고 그 덕분에 메타버스와 결합되게 되면 내가 안경으로 보는 모든 세상에 대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메타가 이런 LLM의 진심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죠. 보고 듣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후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촉각도 있죠. 시각과 청각이 가장 앞서 있어요. 디지털라이징이 쉽거든요. 그런데 후각과 미각과 촉각은 아직은 청각, 시각만큼 발전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우선 촉각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결합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는 손가락 이런과 연동이 됨으로써 물체를 집을 때 더 정교하게 집을 수 있죠. 계란을 깨지 않게 집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촉각들이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그 다음에 IBM부터 시작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후각과 미각을 디지털로 세분화적으로 구분을 해서 쓴맛인지 단맛인지 신맛인지 냄새가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건 제한적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음식을 맛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하거든요. 시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본 건 고양이다 사자다 다 똑같이 평가하는데 사실은 후각과 미각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미각만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각이 한 6, 7가지의 맛인데 더 들어가면 감칠맛이 있을 수도 있고 별의별 맛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표현 방식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은 고도화는 되고 있는데 아주 특정한 용도로만 쓰이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불이 난 것 같아. 탄 냄새가 나. 가스가 새는 것 같아. 이런 특정한 용도로만 쓰이고 나머지 시각과 청각은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촉각은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후각과 미각과는 달리 더욱더 고도화되고 있고요. 이런 LLM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저 인터페이스의 변화예요. AI 시장을 2023년도부터 눈여겨보면서 가장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거는 이 빌 게이츠의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2023년도에 빌 게이츠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블로그에. AI 시장이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2번 놀랐대요. IT 업계에 종사하면서 첫 번째가 언제냐? 1980년대 휴대패커드에 가서 놀랐답니다. 왜? 마우스를 보고. 왜? 마우스는 GUI 방식으로 작동되거든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즉 화면을 보고 작동하죠. 1990년대 컴퓨터는 컴퓨터에 있는 모니터에 글자들이 막 출력됐거든요. 도스라고 불리는 운영체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마우스가 없었습니다. 키보드로 컴퓨터의 언어를 이해해서 컴퓨터를 작동시켰죠. 그래서 그때는 CUI라고 불렀습니다.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문자를 가지고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작동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 컴퓨터를 배워야 쓸 수 있었어요. 동네 주변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 가야 되고 영진출판사의 컴퓨터 책을 보고 컴퓨터를 배워서 이해를 하고 컴퓨터를 작동시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나 못 썼습니다. 근데 마우스는 화면을 보고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도 하고 클릭도 해서 작동시킬 수 있네. 그 얘기는 더 이상 컴퓨터를 배우지 않고도 쓸 수 있겠다. TV 리모컨처럼 화면에 있는 걸 보고 눌러서 쓸 수 있으니까 컴퓨터의 작동 방식의 일대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구나. 뭐가? 마우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GUI가. 이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스마트폰도 화면을 보고 쓰는 거거든요. 똑같잖아요. 마우스가 손가락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스마트폰 화면을 문질러서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본질적으로는. 그게 컴퓨터냐 스마트폰이냐 기계의 차이가 있을 뿐 작동 방식은 똑같다고요. 그런데 2016년도 이때 오픈AI가 설립됐거든요. 그때 오픈AI 팀을 만나고 놀랐답니다. 왜? 챗GPT의 가능성을 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용어입니다. 챗과 GPT. 이게 나뉘는 단어거든요. GPT는 뭐예요? Generative Pre-trained 모델이잖아요. 이거는 AI 기술 용어입니다. 챗은 대화하는 거잖아요. 인터페이스 용어예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처럼. 즉, 빌 게이츠는 이걸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이제는 기계를 대화로 내가 원하는 인간의 자연어로 이야기하면 이해하게 되겠구나. 마우스를 보고 놀란 것처럼 챗GPT의 이 LLM 기술을 보고 앞으로는 기계를 작동시킬 때 대화에서 작동시킬 수 있구나. 근데 그 대화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40년 전에 컴퓨터는 컴퓨터의 언어로 우리가 직접 타이핑을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찰떡같이 기계가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 작동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시대가 열렸구나 생각하고 놀랐다는 거죠. 근데 그 LLM이 LMM으로까지 진화를 하게 되면 더욱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말로만 대화하나요? 얼마나 많은 제스처와 표정과 다양한 오감을 느끼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야지 전달도 잘 되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LMM 덕분에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처럼 보고 들을 수 있어서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놀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 LLM 시장에 우리가 가장 이해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등장입니다. 컴퓨터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로 들어갈 수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전자레인지, 로봇 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공장에 있는 수많은 산업용 로봇 이런 곳에 LLM과 LMM이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등장하는 거죠. 더 이상 리모컨을 통해서 TV를 조작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전자레인지에 있는 오븐에 있는 복잡한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키지 않아도 되죠. 산업용 로봇 같은 걸 작동시키려면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돼요. 미리 프로그래머가 작업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그거에 맞게끔 코딩을 해가지고 작동시키는 거거든요. 그 작동 방식을 바꾸려고 하면 프로그래머 다시 불러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2025년도에 LLM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위력이죠. 그런 측면에서 AI는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도 스며들고 하드웨어도 스며들 겁니다. 한마디로 온 천지가 AI의 시대가 된다는 거죠. 2025년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AI 시장은 LMM의 확장인데 그 LLM의 확장은 기술 용어고 그 저변에 숨겨져 있는 뜻은 우리가 기계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서비스 이걸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택시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스마트폰 열고 카카오톡 실행하고 내 위치 찍고 목적지 찍고 그 다음에 눌러서 5분 정도 도착하는구나 확인하고 이렇게 작동해야 되잖아요. 몇 단계입니까?
한 7, 8번 정도의 터치를 해야 되거든요. AI가 스며들면, 앱에 스며들면 그런 방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회사 출근하려고 해, 택시 불러줘. 5분 안에 가야 되니까 비싸도 상관없어. 그럼 자동으로 블랙이 호출될 수도 있고, 우버 블랙, 혹은 보온 택시가 호출될 수도 있고, 혹은 택시보다는 지하철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LLM은 우리가 사용하던 기존의 서비스의 사용 방식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LLM 기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LMM의 성장은 LLM에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2025년도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국은 IT 산업의 큰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2022년도, 23년도까지만 해도 이 IT 플랫폼이 10년마다 바뀌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챗GPT를 보고 또 LLM의 성장을 보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10년이 15년으로 바뀌었어요. 첫 번째 IT 플랫폼은 누가 뭐래도 컴퓨터 기반의 웹이죠. 이 컴퓨터 기반의 웹은 199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세상을 지배합니다. 윈도우 95도 1995년도에 본격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초고속 인터넷도 97년도부터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체 웹 시장을 성장을 견인했었고, 그리고 덕분에 검색과 같은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포탈이 한국에서는 특히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죠. 이게 15년 동안 웹이 지배했던 공식이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 뭐가 나오죠? 스마트폰이 본격 보급되기 시작하죠.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고, 2008년도에 앱스토어가 나오고, 2010년도부터 갤럭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세상이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앱의 시대가 왔죠. 이때입니다. 모바일의 시대. 15년을 지배하죠. 201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딱 15년이거든요. 모바일 덕분에 웹은 축소되고 모바일 시장은 더욱더 커지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택시도 부르고 결제도 하고 야식 배달도 시키고 완전히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15년이거든요. 15년. LLM과 LMM의 확장은 2025년도부터는 또 다른 AI의 시장을 본격화할 겁니다. 즉 AI는 이제는 기술 용어가 아니라 플랫폼의 용어가 되든다는 거죠. 마치 웹처럼 모바일처럼. 챗GPT를 처음 볼 때는 그냥 페이스북 2가 나왔구나,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가 나왔구나, 네이버 2가 나왔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발전되는 LLM의 양상, 그리고 LLM의 등장을 보니 이거는 AI가 단순한 작은 서비스 하나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이 산업 전반에, 그리고 새로운 IT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출현하고 기존 디바이스를 바꾸고 우리가 쓰던 앱과 서비스를 크게 혁신시키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 LLM의 확장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AI 생태계의 본격적인 성장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기업, 난 IT 기업과 무관한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유통이 됐든 제조가 됐든 혹은 서비스업이 됐든 교통이 됐든 금융이 됐든 법, 의료가 됐든 뭐든 간에 우리의 산업 분야에서 웹이 그랬던 것처럼 모바일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산업 분야에 이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혁신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은 기존에 있었던 LLM과 이런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 거. 여러분 회사에서 대부분 MS 오피스 쓰시죠? 그리고 전자결제 아마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것처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우리 회사의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가장 기초적인 거죠. 우리 회사에 일하고 있는 동료들의, 그게 꼭 사무직 직장인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는, 그리고 또 제조 공정에서는, 또 유통 현장에서는, 혹은 택배 각종 물건을 실어 나르는 곳에서는 각각의 장소에서 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 LLM을 활용해서, LMM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 고민을 하는 게 첫 번째. 일을 바꾸는 거죠, 일을.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효율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어떻게 이 AI 기술로 극복할 수 있을까? 상담센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지? AI를 이용하게 되면 고객 상담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우리가 하고 있던 카피 문구를 만들거나 광고를 하는 시장에서는 마케팅을 더 효율화하는데 AI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비즈니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더욱더 효율화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상품을 혁신하는 거. 제조업이라고 하면 우리의 상품을 온디바이스 AI로 연결을 하거나 LLM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상품의 품질 강화나 기능 강화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고 하는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LLM 이런 기술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로 인해서 변화되는 우리 일상,
우리 소비자, 더 나아가서 우리 산업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강연에서 이 기술이 어디까지 우리 삶과 우리 사회와 우리 산업을 바꾸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기업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양한 기술에 대한 소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게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FMOPs의 중요함입니다. LLM이든 LMM이든 이런 AI 기술은 그 기술 코어 테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과 서비스와 일하는 문화에 접목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접목하는 과정에는 기술만 가져와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에 맞게끔 유연하게 포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포장하는 기술이 바로 FMOPs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구성원이 됐든 외부의 우리 고객이 됐든 고객과 소비자나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구성원이 어떤 AI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는 어떤 영역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를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AI 전략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전략에 비춰볼 때 어떤 LLM을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어떤 LLM을 쓰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어떤 LLM은 종류가 참 많아요. 그 LLM을 잘 쓰기 위해서는 대화한 프롬프트를 기억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각각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더 나은 상담 서비스가 됐든 혹은 업무 생산성의 툴을 제공하든 그걸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메모리 기술도 되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기술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가 늘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프롬프트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또 어느 과정에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새를 수도 있고 혹은 고객과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런 AI 얼라이먼트 혹은 세이프티 이슈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기술들과 FMOPs와 관련된 기술들이 만나서 더 좋은 서비스를 우리 고객이나 우리 내부에 있는 구성원에게 제공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이 왼쪽입니다. 단순하게 LLM이 그냥 농담 따먹기는 하고 구글 검색처럼 정보 탐색만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액션은 회의록을 생성하거나 생성된 회의록을 참석자들에게 공유하거나 혹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거나 결제를 하거나 택시를 호출하거나 이런 액션을 취하기 위해선 외부에 있는 서비스들하고 API로 연동돼야 돼요. 이 LLM이 그냥 혼자 이 안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깥의 서비스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죠. 그 연계되는 과정에는 또 이런 걸 API로 호출하고 LLM의 그런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기술들도 중요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기술들이 2025년도에는 동반 성장할 거라는 거죠. 정리를 하면 2025년도 LLM 이외에 LMM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확장될 텐데 그 기술을 우리 기업에서는 어떤 대상자에게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숙제를 풀기 위해선 이런 밑단에서 돌아가는 기술들의 작동 원리라든가 그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외부의 솔루션 업체 혹은 어떤 걸 내재화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본격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업의 AI 전략입니다. 근데 그 AI 전략은 IT 기업만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 일반 기업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AI와 관련된 시장을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풀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AI 전략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강에서는 LLM 시장이 앞으로 2025년도 우리 기업의 사업 혁신을 어떻게 꾀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렸고 3강에서는 이쪽 부분 LAM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